등록면허세 부가징수입니다. 우리가 취득세 파트에서 학습할 때 등록면허세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았었죠.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를 학습할 때는 이제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을 학습을 하든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는 이런 조문들이 나와. 양도소득세는 또 이런 것들이 나와.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결론이 다른 것도 있고 동일한 것도 있고 많거래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 부가징수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납세지가 나오는데 제목이요. 납세지. 우리 납세지는 다 정리했죠. 납세지는 크게 딱 둘로 나누는 거예요. 국세냐 지방세냐. 국세면 납세지가 주소지, 지방세면 소재지. 이 납세지는 주소지냐 소재지냐 이것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는 그냥 해마다 지문 하나로 항상 출제되었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만 알면 모든 세목은 끝.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취득세하고 동일한 내용이 동그라미 1번, 2번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은 기타 세목에서는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더라.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취득 물건의 소재지였죠. 반면에 등록면허세에서 이런 표현이 보이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됩니다. 2번으로 갑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자, 그 다음에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더라.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 세금을 얼만큼 부과해야 될지 난감하더라. 근데 취득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눈다고요. 자, 그런데 왜 시가 표준액일까요?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학습할 때 제일 마지막 파트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죠. 그럼 그 법에 의해서 산정된 가격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표준액과 기준시가가 나와요.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하는 기준입니다. 지방세죠. 그럼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시가 표준액. 그럼 거기에 기준시가가 너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한 번 더 정리하시고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나눈다면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아래 좀 비교하시라고 취득세도 같이 한번 언급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만 있는 겁니다. 자, 지문을 먼저 한번 확인하세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 자, 이게 뭔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10억을 대출받기로 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했는데 이 서울에 있는 이 부동산의 담보 가치가 8억밖에 안 된다고요. 은행에서 10억을 빌리는데 담보 가치가 서울 것은 8억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나는 제주도에도 부동산이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 있는 그 부동산이 나머지 2억 해서 우리가 10억을 대출받았대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은 채권, 은행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빌렸죠. 같은 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둘 이상의 저당권이 등록되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이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납세지 정리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신고납부. 자, 원칙 보세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자진해서 계산을 하고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과세 주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신고하고 납부했다고 오케이,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세 주체가 봐요. 이 계산이 정확한지 아닌지.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면 다시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한다고요. 자, 추가 신고 납부는 이미 취득세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그냥 복습적인 차원에서요. 자, 여기서는 좀 더 내용 정리를 취득세보다 좀 조문을 그냥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좀 여백이 많이 생겨서 등록 면허세는 별로 할 게 없거든요. 법 조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조문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자, 첫 번째 1번. 등록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일반 과세로서 세금도 다 냈겠죠. 근데 그 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었답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 생각했었죠. 첫 번째, 언제부터냐?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런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공제한다. 그러나 무슨 안 된다? 가산세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던 게 다 뭐죠? 요 언제부터냐? 요거. 그 다음에 60일을 장난칠 수 있죠. 30일 이렇게. 그 다음에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비과세나 감면 후에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공제한다. 역시 가산세는 제외된다. 자, 나머지 특징들 한번 볼까요?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당연히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언제까지 해라고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자, 표현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서의 중요함도 있지만 종합부동산세하고 비교하고 해야 된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면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1번하고 연결해 보세요. 동그라미 1번으로 올라갑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고하고 납부해야죠. 언제까지요? 등록을 하기 전까지. 근데 2번을 보세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답니다. 신고를 안 했대요. 그런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고 신고했대요. 그렇다면 이것은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진해서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도 없고 과소신고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종부세는 달라요. 먼저 넘기지 말고 잘 생각해 봐요. 종부세는 자진신고가 아니죠. 과세주체가 많은 겁니까?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그런데 자, 천천히 생각하세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주체가 세금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6월 1일. 6월 1일 날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는데 문제는요. 7월 달에 가서 이 건물이 화재로 소실돼 버린 겁니다. 그럼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지금 없어졌죠. 과세 대상 물건이 사라졌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내라고 날라왔다면 이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진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자진 신고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진해서 신고를 한 거니까 무신고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죠. 이미 신고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자, 왜 그렇게 했는지를 한번 좀 비교해 봅시다. 등록면허세는 자진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진신고했죠. 그렇죠. 자진신고한 걸로 보는 거니까 여기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부가징수를 하는 거라고요. 부가징수를 하는데
자신의 재산에 문제가 생겼다고 야 이건 내 금액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신고 납부하는 과정 속에 과소신고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합니다. 자, 우리 교재 4페이지로 갑니다. 우리 교재 4페이지로 가면 제로의 타이틀이 재산세 부과징수죠. 아니 종부세 부과징수가 아니라 왜 재산세 부과징수냐? 종부세 부과징수는 학습할 게 없어요. 왜? 재산세하고 비교하면서 필요한 것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중간중간 종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 납기를 찾아보세요. 납기. 납기 제일 마지막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 종부세의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근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선택 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나 그냥 내가 신고할래. 그럼 그때는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가로 속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표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부세는 원칙이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과세 주체가 부과징수하는 거죠. 근데 과세 주체가 부과징수를 한 거예요. 과세 주체가 부과징수를 해서 강양구가 이 고지서를 지금 받은 상태예요. 강양구가 고지서를 받은 상태인데 이 고지서를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이 이렇게 해서 종부세가 나왔다는 근거가 있어요. 아니 건물은 이미 화재가 나서 소실되어서 사라지고 없는데 건물분에 대해 세금이 날라왔어요. 뭐 강양구는 인정 못하겠죠. 나 이건 인정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세금을 계산해서 내가 다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과정에 강양구가 계산을 하는 이 과정에 적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한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없겠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미 과세주체는 강양구에 고지서를 보낸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애초부터 안 보낸 걸로 보겠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다시. 과세권자의 결정은 즉 종부세 고지서를 보낸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고지서는 댁에서 찢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종부세와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세목별로 딱 나눠야 돼요. 어떤 세목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세목에는 어떤 게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억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등록 면허세는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업무는 다 하지 않았대요. 근데 결론은 세금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금 내면. 그러니까 등록을 하기 전까지 세금을 납부했대요. 오케이. 그러면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겠다.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없다.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가산세는 없다. 그런데 종부세는 다르다.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가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 과정에 일부를 누락시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소신고 가산세는 있다. 그러니까 종부세를 납세 의무자 스스로 신고 납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취득세에서도 있었던 내용이죠.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가산세는 이제 할 거 없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일단 먼저 재료의 두 줄을 확인해 보세요. 별거 아닌데, 법 조문입니다. 별거 아닌데 시험에는 저렇게 나옵니다. 신고 또는 납부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자, 가산세를 부과되겠죠.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를 발부하는 형태가 되니까 보통 징수가 되는 거죠. 과소신고는 10, 무신고는 20, 그리고 사기 부정은 40. 부가세는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부가세는 어떻게 기억하기로 했습니까? 세목 5개 중에 앞에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3가지의 지방교육세 20%요. 자, 그 다음
농특세는 가운데 있는 재산세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여기도 20 이렇게 그냥 기억하자고요. 자, 문제 풀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면허세 과세 물건을 등록한 후에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라고요?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거는 다 공제한다. 단 무엇은 제외된다? 가산세는 제외된다. 정확하네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의 등록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등록면허세에 있어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어디를 납세지로 본다? 등록관청 소재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이제 그 다음 나오네요.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곤란해졌다. 자, 이런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나눈다.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한다? 등록관청 소재지. 동그라미 5번 지문 한번 잘 보세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누가 체납을 한 겁니까? 납세 의무자가 압류 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이 표현을 잘 봐요. 납세 의무자가 체납을 했습니다. 압류 등기를 했습니다. 누가 압류 등기를 한 겁니까? 지자체가요. 그러면 세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국가 등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자,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서울시가 압류 등기했고 서울시가 세금 내고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등이 그 대상일 때는 다 비과세 대상인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 압류 해제 등기를 했답니다. 누가 한 겁니까? 그 지자체가. 그래서 당연히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되는 거죠. 정답은 5번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다시 해석을 하세요. 지자체 체납으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 등기를 했다. 그럼 누가 압류 등기를 했냐고요. 그렇죠. 그 지자체가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과세. 이 행위도 비과세. 그리고 압류 해제 등기를 했다. 이것도 지자체가 한 거니까 비과세. 정답은 5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세법 전체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납세 절차입니다. 물론 세율 중요하죠. 자, 납세 절차입니다. 납세 절차 중에서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유사한 게 많았었죠. 같이 묶어서 한 세트로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산세와 종부세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